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봉득이고요. 제 이름 꽤 들으셨죠? 몇 번 오신 분들이 지금 많으셔서 다 들으셨을 텐데, 네, 늘 제 이름 가지고 놀리시네요. 자, 올해 지금 영재학교 부분은 아시겠지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수고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원서를 많이 냈고 참가한 학생들도 꽤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설명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학년 학생 어머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영재학교나,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를, 과학고 부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인지, 장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인데, 길게 진행은 하지 않을 거고요. 짧게 어떤 이제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은 좀 단점들도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후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관심이 있으실 부분일 것 같아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영재학교,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후에 영재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재학교 부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첫 번째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는, 영재학교는 이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수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학교와는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진도사항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 자체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율권을 좀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국 단위 학교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든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전 학년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진학 자체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쓰거나 할 때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몇 개 학교에서 여러 학교 내에서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게 학교장에 의해서 좀 이제 결정 권한이 주어지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서를 쓰는 것 자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중복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은 학교 간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후에 후기라고 보통 부르는 자사고가 있죠. 그 자사고까지 진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고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조금 가지고 계시군요. 그래서 예고사항들은 이제 앞으로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자사고 부분도 올해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가 변화가 좀 도입이 되어졌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용인 자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미지수기도 하고, 약간의 어떤 힌트상으로 좀 얘기하는 거는,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는 거는 전후기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제 내년 상황이니까 그건 현재까지는 지금 5월에서 6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특목고, 그러니까 후기 부분은 이제 10월이나 11월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개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총 3단계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필고사예요. 학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수학과학, 그리고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성 판별이라고 해서 따로 조금을 보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학과학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르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발된 학생들이 마지막 캠프는 이제 전부 다 학교로 들어가죠. 그래서 짧게는 1박 2일,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최종 발표가 되는 학교입니다. 영재학교에서 다음은 이제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학년제예요. 무학점제. 그러니까 대학하고 거의 유사해요.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목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수학의 심도 있는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은 기본 과목만 이수해도 문제가 없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2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3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전공, 대학 갔을 때 전공에서의 깊이를 굉장히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학교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학점제가 되면서 과거랑 좀 차별화가 되기는 했어요. 된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과거는 전부 2년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2년제에서 조기 졸업이 가능했지만 현재 이제 영재학교에서는 조기 졸업의 예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다 3년제를 다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생활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이죠.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말씀들이 많으시긴 한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 기숙사 생활이 별로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 거기에서 뭐 활동 다른 활동도 하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학생 못 봤어요. 제가 뭐 과고 영재학교 이렇게 보내는 걸 한 10년 정도는 하긴 했거든요.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학교나 과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서 문제가 된 학생은 딱 한 명 보기는 봤어요. 예, 딱 한 명 보기는 봤네요. 근데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사실 관리 감독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도 상주하시긴 하시지만 또 이제 사감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자체가 조금 엄격한 편이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지키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것들을 참 잘 챙기는 학생들이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옆에 애들 잘 챙기는데 자기는 못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좋은 기숙사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특색은 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썼는데 대부분 활동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고랑은 좀 차별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탐구 활동이나 활동 위주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 수업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듣는 것도 실험 말고 일반 수업 듣는 것도 대부분 다 토론이나 아니면 발표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을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부담들은 있어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뭐 보고서 많이 써야 되고 이러면 조금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만큼의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학교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와 등록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딱 36만 원 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기숙사비랑 식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추가로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큰 부분이 없고 학교 활동도 대부분은 지원이 돼요. 물론 이제 그것도요. 학교의 재정 상태나 그 해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좀 많은 편이고 뭐 동아리 활동, 그다음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굉장해요. 그래서 한 학생 같은 경우가 보통 한 해에 연구비로 받는 지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작은가요? 그냥 좋으시네요. 그냥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면 사실은 웬만한 대학생들 이상이 받는 거고, 물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가서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세를 빨아서 니네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학생으로 클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드는 학교라고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왜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를 좀 보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뭐 많이 이제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또 얘기하시면은 또 다른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좀 이제 몇 가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 대학 실적이 좋습니다. 굉장히 대학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막강한 대학 실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좋은 교육 환경, 모든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학생, 그다음에 교수진, 그러니까 탁월합니다. 뭐 그냥 종류가 다르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좋은 네트워크가 계속 형성이 되죠. 인적 네트워크. 그래서 사회까지 갔을 때도 저는 큰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끼리끼리 놀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졸업한 애들 보더라도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졸업 후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가능하면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 실적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좋은 편인데 사실은 이제 작년이 영재학교에서는 대입 실적이 좀 나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좀 심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시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약간씩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불이익을 받은 해예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중에서는 최저 실적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 영재학교 학생들은 세계대학에서 거의 끝냅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이스트, 그 다음 포스텍. 이 안에서 보통 끝을 내고 있거든요. 서울대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점 때문에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합대의 장점이 있잖아요. 많은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이스트는 일단은 대부분 학생들이 좀 이제 그냥 이공계에서 어느 정도 한다면 조금 이제 선방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뒤처지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포스텍은 이제 포항에 있죠. 포항에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장점으로 이제 꼽는 부분은 2학년 때 얘네들이 전원 교환 학생을 가요. 그러니까 그 버클리로 가고 있거든요. 전체 다가. 대단한 투자죠. 그러니까 비용이면 뭐면 엄청난 날 텐데 다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장에도 두 개가 같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 굉장히 부러운 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비율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그 세 개 학교에서 거의 60% 이상 그다음 80% 넘게를 보내고 있어요. 많이 못 보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90%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학은 웬만하면 내신이 한 80% 안에만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신이 좀 안 되더라도 그리고 영재학교나 과학부 학생들은 대부분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능을 보고 싶으면 봐요. 재밌으라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영화 티켓 받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할인 많이 돼요. 할인이 워낙에 많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보기는 봐요. 이제 보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을 보진 않고요. 특기자 전형을 가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활동이 많아요. 워낙에 활동이 많기 때문에 외부 실적이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실적으로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이제 전형을 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80% 정도, 작년 기준에 한 60% 정도 평균치로. 근데 이제 이 평균치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현재 영재학교가 지금 전국에 있는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 대전이랑 광주는 올해 졸업생은 과거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영재학교 졸업생은 아니거든요. 보통 영재학교가 과거보다는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TO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두 개 학교가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아질 추세고요. 또 작년에 좀 낮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좀 심했다, 그것도 맞지만 이번에 좀 많은 학생들이 연대를 지원을 많이 했어요. 연대를 다른 데 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대랑 치의대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니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뭐 서약서 쓴다 그러고 절대 못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녀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추천서를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포기하면 감점이 있대요. 근데 그 감점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등록이 된 학생을 기록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거의 80% 정도가 이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중복되면서 포기한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연대가 좀 훌륭했어요. 예, 잘 뽑아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 의대 같은 경우, 연대 의대 같은 경우가 3분의 2 정도가 거의 지금 그 특목고 출신이 돼버렸거든요. 치의대 같은 경우에 거의 8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대도 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추천서 자체가 이제 의미가 조금씩 이제 대학에서 줄여버리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중복이 돼서 숫자가 다운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이 진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이제 이공계 계통을 가려고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 세계대학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진학률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20% 정도 학생들이 남죠. 슬프죠. 조금 슬프긴 한데 어디쯤은 가냐면 연고대는 가요. 장학금 받고 가요. 예, 비싸잖아요 등록금. 저는 애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안한데 나는 좋은 학교, 나쁜 학교의 개념이 되게 단순해. 등록금 비싸, 안 비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장학금 받고 갔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두 개 내에서 다 끝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 실적은 탁월하죠. 정말 이제 그 영재학교 출신 중에서 연대를 갔다 그러면 조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를 보내놓으면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어디 잘 보낼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사실 이제 대학을 어디 보낼래? 이런 걱정은 별로 하진 않으셔도 되는. 좋지 않나요? 어머니들 다 공부 잘하셨나 봐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영재학교를 보내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좋은 대학이죠. 좋은 대학이고 이제 잘 갈 수 있고 또 편하게 갈 수 있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된다라는 것. 그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사진 우수합니다. 웬만한 선생님들, 물론 이제 그냥 일반고에서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진 중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6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석박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들에서도 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학교가 분명히 맞고요. 일단 한 학생당 한 선생님당 학생 인원은 5, 6명밖에 안 돼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5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실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거의 사실은 2대1, 3대1 기준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보조교사까지 합친다 그러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진짜 그 입시 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거 모자라니까 너 이대에 꼭 나가.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길 가자. 안 필요하세요? 반응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저는 대학 가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별로 안 중요하셨군요. 예,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교육, 그다음에 이제 AP나 그다음 PT 제도. AP나 PT 제도는 다른 학교도 많이 하기는 해요. 많이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대학에서 이걸 사용해 주냐가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영재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3년을 다 졸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학교 가서는 조기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P인 거예요.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내용을 다 이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죠. A제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기 졸업생이 좀 나와요. 그래서 미리 많이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영재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대통령 장학금을 많이 받아요. 대통령 장학금, 대장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인데? 대장금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이렇게 오래 받은 애도 우연히 이제 제가 뉴스 보다가 봤는데 아는 애라서 저도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여자애가 한 명이라서 걔가 인터뷰까지 해서 되게 저는 보기가 좋았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서울대 다니고 이제 대통령 장학금을 받으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 전액 학비랑 생활비까지 다 나오죠. 한 달에 거의 이제 제일 많이 받을 경우는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효녀죠? 네, 제가 돈 내기 정말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제 효녀가 됐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정말 어머니 보시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사실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솔직히 아니고 걔도 이제 영재학교 출신이고 영재학교에서는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별로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복습을 철저히 하고 시험에 들어가면 대장금을 받고요. 복습 안 하고 술 먹고 놀았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게 그 교육 자체가 가끔가다 저는 좀 기분 나쁜 거, 제가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이제 특목고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건 정말 사실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 영어 많이 안 가르쳐요. 그다음 국어 많이 안 가르쳐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학 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애들한테 대학교 2학년까지 놀아도 될 정도로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제가 학점이 좋고 나중에 졸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보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AP라든가 PT 자체도 얘네들은 조기 졸업을 하겠다라면 시험 봐서 잘 보면 그냥 통과해요. 안 들어도 돼요. 네 능력껏 다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굉장히 좋은 이제 환경들을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라는 그런 환경이면 배울 만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좋은 인적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졸업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잘 놀고 있다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같이 하고요. 유학가도 같이 가요. 그런 부분 좋고 이 부분에서 제가 꼭 하나 항상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죠. 수학여행이 보통 한 달 정도를 가요. 그러니까 물론 비용은 이제 어떤 때는 정말 재수가 좋으면 나라에서 다 주더라고요. 근데 나라의 재정이 좀 안 좋으면 반은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내는데 미국 지역 투어를 가요. 옛날엔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지역에서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오면서 대학들을 순방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커서 와요. 여기 가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거기 선배들을 만나면서, 이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유학을 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좀 잘 찾아요. 그리고 세상이 이제 넓다라는 걸 많이 보고 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같이 이제 투어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눈을 정말 많이 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좁더라도 보면은 이제 좀 작게 가더라도 한 15일? 이렇게는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의 이제 어떤 정말이죠. 역량 자체를 많이 키워주는 그런 부분 모습들이 참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꼭 그래주세요. 뒤쪽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냥 뒤쪽에서 정말 제가 강조를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입시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학생들의 의지와 저는 이제 또 어머님의 의지도 중요해요. 하다가 뭐 조금 하다가 괜찮네? 해볼만 하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나 안 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못 가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장점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보시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꼭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좀 굳건히 해주십사. 좋은 걸 많이 얘기했죠.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이고 잠깐 나쁜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심상. 나쁜 점도 몇 가지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다 잘하는 학생들. 다 잘하면서 사실은 내가 수학, 과학을 정말 이것만 좋아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는 솔직히 별로 권하진 않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정말 나중에도 학생들이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는 게 갈 수 있는 과들이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리한 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유리한 과를 가다 보면 계속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진로를 뒤틀 때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영재학교 출신이나 과학고 출신 중에서 변호사 한다 이런 애들도 많아요. 뭐 머리 좋잖아요. 머리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중에 공부 조금 해서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학생들도 많긴 하지만 그 학생들한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간적 마이너스도 상당하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영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작게 시험을 봐요. 영재학교 시험이 중간고사가 몇 과목을 보냐면 6과목을 봐요. 그 6과목이 물, 화, 생지, 수학이에요. 수학 1, 2를 봐요. 그러니까 영어도 안 보고요, 국어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역량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탁월하게 뛰게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학교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플 성적을 내야지 졸업이 돼요. 물론 점수는 낮아요. 많이 그러진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키워주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자사고라든가 외고처럼 언어적 부분이나 어떤 밸런스 자체를 되게 맞추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이 뚜렷할 때를 지망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고 만약에 근데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정말 그런 게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고 나왔거든요. 일반고 나와서 이공계를 갈 수밖에 없었던 학생인데 제가 좀 속상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저는 평생 동안 제일 많이 공부한 게 국어였어요. 정말 저는 언어 능력이 3%가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구경하더라고요.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바닥일 수도 있냐? 이런 학생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제가 언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못했던 거는 사실 그 국어라든가 역사 이런 쪽이 제가 정말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제일 많은 저 내신 공부할 때 국어를요 문제지 20번 정도 풀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가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있으면은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는 게 있어. 찾아봐. 정말 심할 때는 한 29건. 시 나온다. 문학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잘하는 건 논설문 맞죠?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문법은 잘해요. 뭐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뭐 문학 나왔다 그러면 그치 병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막 그 30권 이렇게 해서 고3 때도 정말 제일 많이 공부했던 거 2과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못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갔을 때 되게 속상한 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환경이라서 과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오더라고요. 안 하고 전공 공부 다 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걔네들은 정말 저는 좀 종류가 다른 학생이라고 느꼈거든요. 워낙에 이제 갈고 닦고 온 거예요. 보고서 질부터 달라요, 저랑. 근데 저는 그러니까 F를 열심히 깔아주고 걔네들은 이제 날라다니죠. 그래서 보다 못한 조교가 와서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봐라. 그럴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이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왕이면 이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후에 공부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수학 과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국어 공부를 한 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 중에서 이런 성향이 있고 정말 그래 저는 단순하게 물어요. 국어 좋아해? 문법. 아니면은 문학 어느 거? 이렇게 묻거든요. 문학 어때? 시?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해라. 그냥 목숨 걸고 공부해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를 해주셔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워낙에 뚜렷한 학교는 분명히 맞는데 좋은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그 성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만드시고 목표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잘 밀어붙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입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진행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예술고등학교는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크게 이제 설명은 뺐고요. 이제 영재학교 부분에서 서류 진행된 거랑 그다음 2차 시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서울영재학교입니다. 서울영재학교는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영재학교가 시험 날짜가 다 달랐었어요. 뭐 다 다른 건 아니지만 몇 개 학교를 중복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다 통합이 됐죠. 한 개를 지목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서는 여러 개를 쓰는 게 가능했지만 시험장은 한 군데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서류가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소신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들이 좀 균등하게 분포를 보이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들어갔다 보통 3,4천 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영재 같은 경우에 한 1,200명 정도 학생이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은 8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복 지원이 되다 보니 이제 한쪽으로 이제 그냥 선택을 하다 보니 좀 누수가 좀 있었긴 하고요.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다 선발이 됩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20% 정도는 탈락을 해요. 20%가 아니라 올해 20명 정도가 탈락은 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걸로는 수학과학 성적이 20% 바뀌면은 탈락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크게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비가 여러 번 나왔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탈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영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붙잖아요라고 하지만 만약에 수학과학 성적에서 아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불이익을 충분히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불합격이죠. 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영재 같은 경우에 시험을 한 800명 이상 학생들이 보게 됐고요. 2차 시험 유형은 올해 예고가 좀 있었긴 하지만 수학과학 중에서 수학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보통 이제 50대 50 가까이 나왔었는데 60%가 넘어섰더라고요. 수학을 강조한다고 얘기했었고 문제 스타일은 전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경시 스타일이라고 본인이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 문제가 좀 대부분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문제 풀고 다 푸는 부분보다는 증명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증명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 보통은 이제 케모라고 하죠. 케모 이제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도 선에서, 2차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1차 선에서 이제 증명 연습을 좀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였고, 서울 문제 스타일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문제가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피아드 경시 문제가 학생들이 처음 딱 봤을 때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난이도를 느끼는 반면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 깔끔하게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접근만 첫 번째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힘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를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축소가 됐고 대부분은 물리 문제입니다. 서울영재는 아시겠지만 수학 물리 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가서도 내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영재를 가는 학생들은 수학과 물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가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서도 내신이 너무 힘들고요.
이제 지금 현재 서울영재가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내신 성적이 좀 나빴을 때 생각보다 나쁜 결과가 나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대입 실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공부가 완벽한 학생들이 진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가 화학이나 생물 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왔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화학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문제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좀 통합형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과목이랑 섞여져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게 딱 화학이다, 이게 뭐 생물이다 이렇게 못 느낄 어떠한 스타일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수도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두 개의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도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영재 학교 진학이 좀 쉬운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향 자체도 학생들 중에서 가끔 가르치다 보면은 저는 죽어도 생물은 못해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똑같이 과학을 가르치더라도 생물 아니면 화학 같은 경우 잘 못하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영재도 노려볼 만합니다. 서울영재 같은 경우가 뭐 문제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지원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대표들이 거의 서울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좀 이제 지원자가 줄면서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금 합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이나 올해는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향을 띠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옛날처럼 서울영재는 그냥 그런 애들 이런 공식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고 세로에서는 굉장히 무난한 학교라고 결론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학교는 경기영재학교죠. 과학영재학교인데 가장 핫한 학교죠. 많이 핫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입 실적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원래 서울영재학교의 뭐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장 심했을 때는 98%가 합격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서울영재학교는 서울대 학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역전이 돼버렸어요. 올해 입시에서. 그래서 지금 경기가 더 많이 있고 또 이제 빠르신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시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이 많아요. 워낙에 이제 그 경기도나 지금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좀 대폭적으로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질이 조금 더 좋다. 아주 사소하게는 기숙사 자체도 좀 질이 달라요. 그 기숙사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울은 조금 이제 낙후하고 시설도 낙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지었잖아요, 새로.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워낙에 좀 이제 괜찮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높은 학교. 지원 자체도 많았고요. 올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프리패스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내신도 보지 않고요. 다 합격입니다. 다른 학교하고 달리 내신 성적이나 서류 점수가 계속 가는 학교예요. 끝까지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류가 그냥 처음에 통과됐다라는 걸로 끝낼 학교는 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배점이 크진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보통 4점에서 6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가장 나쁜 학생이 가장 높은 학생보다 한 6점 정도 적을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지필해서 뒤집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의 시험 문제 특성상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학교가 됩니다. 올해 지원 자체는요. 2,482명 가장 많은 숫자였고요. 시험 학생 수도 거의 2,000명에 달하고 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 800명 가까이가 2학년이었다고 하기는 해요. 이렇게 아시잖아요. 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가능하면 시험을 봐라. 가능하면.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보라는 거는 이유는 사실 애들은 애들이거든요. 애들은 애들이고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딱 한 번 시험을 봐요. 얘네들이.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 전날부터 애들이 달달달달 떨어요. 얼마나 그 15, 16짜리 학생들이 그 큰 시험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생 처음 보는 시험이고요. 답안 방식도 특이하고요. 답안 작성 방식도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조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근데 2학년 때 시험을 보지 말고 구경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은 실제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모의고사 보고 하지만 답안 그렇게는 작성하지 않거든요. 해마다 다른 걸 그걸 맞출 수는 없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는 직접 현장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1학년, 2학년 때 한 번은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경험인 거예요. 실전의 경험.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을 본 애들을 3학년 때
다시 보내는 거랑 처음 보내는 애들랑 자세가 달라요. 뒷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저는 필히 학교에서 반대 좀 해요. 왜 하냐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워낙에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천서 쓰기도 힘드시고 이러기 때문에 2학년들 좀 배제하는데 그래도 우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학교고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는 2,400명, 2,000명 가까이 시험을 봤습니다. 보고 이제 전원 합격됐고요. 시험 스타일은요. 수학과학이 거의 이 학교 같은 경우에 1대1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도 거의 1대1에 가깝거든요. 두 개 이제 수학과학이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가 다른 게 학교하고 조금 특이한 거는 모든 해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가 문제를 처음에 접할 때는 풀만해요. 알 것 같다. 나 풀 수 있어. 그리고 2학년들이 보고 나오면 다 뭐라고 하냐면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풀만했어요. 껌이에요.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합격자 평균 자체는 40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간에 함정도 많고요.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가장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아이디어를 잡으면 풀기가 쉬워요. 근데 경기는 처음 접근은 쉬운데 중간중간이 상당히 힘든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의 추세도 보통은 보면 그냥 단순히 경시만 공부했을 때 조금 힘들어요. 근데 K모 자체의 시험은 선행의 정도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굉장히 선행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의 어떤 올해 또 사실은 K모는 조금 다르긴 했었지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쪽에 좀 가까운데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조건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10명 문제 그렇게밖에 되진 않지만 학생들이 다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못 풀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 아니 그리고 2학년들은 남는다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를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푸는 학생들은 빡빡했다. 진짜 잘 푸는 애들은 겨우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그다음 이제 굉장히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예전에 어떤 명성도 있겠지만 경기 같은 경우가 과학이 워낙에 센 학교죠. 워낙에 과학을 강조를 하는 학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난이도는 다른 데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 올해 조금 특이한 점은 실제로 이제 물리 문제가 사실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리 문제가 8문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손도 못 대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술형이나 이런 문제는 대부분 화학에서 좀 출제가 되고요. 올해 굉장한 특색 중에 하나는 생물 지구과학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원래 한 30%, 40%밖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6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지를 좀 한 학생들이 올해 유리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이제 그럼 생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열심히 생지를 해야지. 근데 그러진 마세요. 이게 항상 이제 이게 보면 영재학교랑 이제 뭐 학원 사이 뭐 아니면 이제 어머니들 사이 이게 전쟁이거든요. 애들도 똑똑해, 어머님들도 똑똑해, 하지만 선생님들도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허점을 굉장히 잘 찔러요. 그래서 어느 작년 같은 경우가 생지가 사실은 또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좀 덜 해도 되나 덜 해도 이런 허점들을 굉장히 잘 찌르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기를 만약에 이제 목표로 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모든 공부를 잘하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차이는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영재를 쓰는 애들은 수학이랑 만약에 물리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잘해라. 빠지지 않고 잘해라. 이거고 경기를 쓰는 애들은 진짜 잘한다라기보다는 골고루 해라. 어머니들 중에서 이제 가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 영재를 합격을 하려면 금금이 낫다. 물론 그건 어머니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금 아니면 물리은 이 정도가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경기를 하려 그러면 장녀이나 동동동이 더 낫다. 네, 그런 표현을 쓰실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30, 40점밖에 나오지 않고요. 극간이 굉장히 작대요. 너무너무 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문제 굉장히 소중하게 풀어야 되고 서류 자체에서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마지막에 이제 캠프 들어가면 학생들 배점 차이가 정말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캠프에서 실수를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다 실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차 서류가 영향을 주는 학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신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물론 이제 대부분 점수화되는 거 4과목만 들어갑니다. 수학, 과학,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 국어랑 영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는 비율이 좀 낮기는 해요. 점수 반영 비율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현재까지는 학교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제 대구영재학교인데요. 제가 세 번째 대구영재학교를 넣은 이유는 서여순입니다. 서여순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 순이고요. 영재학교 졸업생이 처음 배출이 된 후 월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학교거든요. 정말 이제 3위 학교라고 지금 명칭을 낼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많이 올라온 학교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대구에 카이스트처럼 하나의 학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멀지만 그래도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되고요. 대구영재학교가 올해 좀 파격적인 시도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가 그냥 영재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전엔 대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서류가 통과되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내신 때문에. 워낙에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파격적인 프리패스 비슷하게 가냐라고 했는데 100% 프리패스는 아니었고요. 내신 성적이 좀 나쁜 학생들은 걸러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좀 걸러낸 거냐면 전체 석차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과 과학보다는 전체 석차가 너무 이제 아래쪽으로 밀려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좀 이제 배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천서를 좀 상당히 많이 보는 학교. 추천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가 참 그 학생이 너무 저도 안타깝긴 했는데 대구가 많이 탈락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왜 선생님 정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학교에서 좀 너무 불이익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다 정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다 해서 그 선생님이 100개를 썼대요, 정말로. 근데 100개면은, 예. 물론 학교가 겹치다 보니까 100개긴 하지만 학생들이 보통 이제 몇 개 정도의 학생을 썼냐고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추천서 쓸 때는 순위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기록하는. 내가 추천하는 학생 중에서 몇이.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매우 추천 이런 거 몇 개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밀려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탈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는 내신 자체와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내용이 좀 중요한 학교고요. 대구영재학교는 다른 것보다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들은 합격이 되기는 했었어요. 되긴 했었고, 생각보다는 좀 많은 학생이 지원을 했었지만 거의 2,000개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간 학교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시험 본 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아래였대요. 교실의 절반 정도는 다 비었고 그렇긴 했었지만 어쨌든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학교고요. 대구영재학교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는 서류에서 우선 선발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발 자체가 이제 25% 내외라고 했었는데 20%가 되지 않게 뽑았어요. 그래서 선발 자체는 서류에서 80명을 뽑았고요. 근데 합격한 학생은 15명 정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서류 자체에서는 뭘로 뽑냐라고 하는데 올해 공이 합격한 학생들은 내신 월등하고요. 전교 1등. 맞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진짜 전교 1등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1등, 1등, 1등 뽑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선발은 안 됐어요.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전부 다 수상 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라고 하는 거 올림피아드 실적이 대부분이고요. 뭐 몇 개 같은 경우에 무슨 장관상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좀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거의 있어야지만 합격을 하는. 그리고 서류에서 그래서 이제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노려볼 만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그 상이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 장려상 정도 그 정도 되는 학생들 모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노려볼 만한 그런 학교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영재학교입니다. 한국영재학교는 한 1,000여 명 계속 되어졌었고요. 지원자 수는 한 2,000명, 시험 본 학생들은 한 1,300명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 합격 기준이 서류 기준이 요건 조금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한국영재가 예전에 이제 사정관제가 있을 때 내신을 굉장히 많이 봤던 학교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신 성적이 월등하진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활동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재교육원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활동이라던가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기록물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록물이 없는 학생들은 다 탈락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기록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소개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들어가야 돼요. 내신이 좀 나빠도 그런 학생들은 선발이 다 됐고요. 내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록 자체가 적은 학생들은 다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강점을 좀 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 시험 문제는 꼭 말씀드려야 되네요. 시험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한국 스타일은 아시죠? 몇 년 전에 한국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적은 수에 오랜 시간 풀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특이한 점은 내신 문제가 18문제가 나왔대요. 수학이 따로. 작년 같은 경우가 수학 문제 중에서 하나가 정말 내신 틱한 문제가 나왔대요. 애들 얘기로는 분산 문제였는데 정말 내신 같았다고 너무 쉬웠다고. 근데 학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문제 틀린 애들은 다 불합격. 예. 그러니까 전화해서 확인한 거라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 시켰는데 올해는 그냥 대놓고 18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시험을 보고 본 문제를 따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난이도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쉬운 학교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명성만큼 그렇게 높진 않지만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굉장히 이제 서술 자체를 잘해야 되는 학교.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화생제가 고른 분포를 보이고요. 그다음 난이도도 고른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웬만큼 경시하는 애들 있죠. 그 학생들을 정도가 돼야지만 다 풀 수 있을 정도. 시험 시간 자체도 학생들이 이제 좀 빡빡하게 느꼈다. 딱 맞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 자체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그런 형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전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지원자를 뽑았었는데 실제로 지원한 거는 1600명 정도가 됐었고요. 제일 재밌는 학교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전이 가장 덕을 많이 봤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전이 정말 많이 덕을 본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시험 날짜가 겹치고 나머지 학교에서 가장 선호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러긴 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실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가 500명 밖에는 되진 않아요. 가장 지금 현재로 뭐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제 그 비율이 낮은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이 겹친다 그러면 그럴 확률이 상당히 커요. 한국은 이제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유리한 부분이 분명 많고요. 한국은 수업이 좋기는 좋아요. 정말 최고의 수업을 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학점 따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서울 경기는 워낙에 이제 이미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데서 약간 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외로 너무 작았거든요. 이 정도 작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500명 정도밖에 시험장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시험, 내신, 기준은 내신, 그 다음에 소개서, 추천서 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전 영재학교 합격을 한 학생 얘기로는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하나 소개서를 다 봤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 다 봤기 때문에 대전 만약에 이제 소개서를 쓸 때는 조금 더 처음에 이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험 문제 자체는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서술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옛날에는 좀 이렇게 객관식에 가까운 단답형이 많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작은 문제도 끼어 있는 큰 문제들이 몇 개씩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도 난이도 자체는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봤을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진 않고요. 중등심화라고 하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광주는 있었는데 광주는 제가 좀 생략은 했어요. 광주 자체는 지금 선호도가 좀 낮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냥 물음표를 달기는 하거든요. 나쁜 학교라서 그러다기보다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스트를 너무 많이 보내요, 대학을. 근데 지스트는 사실은 이제 일반고에서도 많이 진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내에서 지금 분당에서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좀 상위권에 든다 그러면 지스트는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쪽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학교 아닌가. 그리고 지원자 자체도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라서 1200명 정도 지원이 됐고요. 800명을 뽑는데 이제 1200명이 지원이 됐고 그 중에서 실제로 시험장 간 애들도 굉장히 좀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명에서 그렇게 시험을 본 학교고 그다음에 시험 난이도는 정말 낮습니다. 중학교 정말 이제 내신 조금 더 공부 잘하면 되거든요. 그냥 저희끼리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광주는 중간고사 문제가 하이탑에서 나와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시험 그쪽은 이제 정말 후발주자들이라든가 근데 그래도 영재학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많이 됐고요. 힘드시죠? 에어컨 좀 예, 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애들이 수업을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를 연각을 하냐면 2시간에서 3시간을 하거든요. 대단하죠. 예, 어머니들 제가 나중에 다 봐뒀다가 니네 어머니 있잖아 40분 만에 움직였다 막 이런 거 이럴지도 모르거든요. 아니 저희 애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할 때는 3시간 4시간 안 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있어요. 아니, 저는 좀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게 저는 이제 공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습관이 중요하고 그다음 인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애들이 이제 막 정말 칭찬해 주세요. 제 부탁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보통은 뭐 4시간 정도 수업을 했다, 5시간 정도 수업을 했다. 물론 이제 집에서 5시간 보내는 거랑 다른 거 아시죠? 정자세를 유지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 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가끔가다 이제 힘들다 그러면 좀 받아주시고 나도 힘들어. 물론 그렇게 저도 하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좀 이제 격려 많이 해주십사.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냥 좀 그냥 제일 그냥 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영재학교 진학할 때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부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영재학교 진학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험 잘 봐야 돼요. 내신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내신이 이제 다른 학교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B 써도 괜찮아요.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프지만 B가 있다고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 다음 B 2개 있는 학교도 경기 합격 안에 있었거든요. 평균 70점이었어요, 그 녀석.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에 절대적으로 목매야 된다. 그런 학교 분명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일단 수학과학입니다. 근데 그 수학과학이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내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영재학교잖아요. 영재학교인데 그냥 이제 보통 학생들을 뽑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과학 담당이거든요.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뭐 화학이 수학이나 물리보만큼 힘들지 않아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며칠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아는데 가끔 가다가 3달 딱 남았어요, 시험이. 근데 이제 영재학교를 진학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배우는 책을 보통 쌓아두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책 높이 자체가 쌓으면 이 정도가 정말 나와요. 근데 이걸 석 달 만에 하면 그건 천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옛날에 영재학교하고 또 달라져서 지원자 수도 자꾸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굉장히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힘들게 이게 전쟁이잖아요, 정말. 학교 쪽에선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에 장사는 없어요. 뭐 수학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본 녀석이 다르고요. 2번 본 녀석이 다르고요. 3번 보면 또 달라요. 근데 그 숙성 정도죠, 정말. 그리고 그 내공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석 달, 너무 믿으셔도 괜찮긴 하지만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얘는 천재기 때문에 석 달이면 다 끝낼 거야 라고만 믿지만 말아주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등부에서 내용 자체가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영재학교 자체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KMO 상이 있어야지 무조건 합격한다 아닙니다. KMO는 사실 정말 선행을 이제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문제 스타일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수학과학에서 이제 문제 스타일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그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시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사고할 수 있고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을 사실 어릴 때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라고 하는 게 보통은 6학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선까지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너무 선행만 그래서 그냥 어떤 애는 생수학을 몇 번 풀었다더라.
그게 사실 얘네들한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 센서하기 별로 맞지도 않는 애들일 거예요. 구몬 시키시나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구몬 학습 막 시키시면 제발 그거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구몬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안 해야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구몬하면은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노가다 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뜨끔하신 분 많으시죠? 너는 구몬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왜 안 했어? 이러지 말아주시고, 이제 그때 좀 가능하면은 일단 수학 관련 책도 좀 많이 읽혀주시고 그런 사고력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은 워낙에 좀 좋아져서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계통의 어떤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시면서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저학년 때 하셨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고학년이 됐을 때 1학년, 2학년 정도가 들어가면 좀 체계적인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특히 2학년 때부터는 좀 파워풀하게 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과정, 고등학교 전과정을 다 해야 돼요. 하나도 없이. 사실은 거의 대학교 초급과정까지 저희가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가르쳐야지 사실은 왜냐면 명지학교 가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석 달 만에 화학을 마스터해 주세요는 어머님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을 잡아주셔서 그 정도 분량이 필요하다는 걸 좀 잘 알아주셔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뒤쪽에서 똑같은 뭐 말을 하겠지만 올림피아드가 사실은 참 저도 물음표긴 해요. 저도 준비를 시키지만 물음표인데 올림피아드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영재학교 입시나 나중에 이제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도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만큼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제가 보통은 이제 그냥 수업을 하더라도 보통 진도 나갈 때는 애들이 그냥 그래요. 뭐 걔네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하겠어요. 아직 멀었는데. 네, 그런데 시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개월 남았다, 2개월 남았다? 그럼 눈이 좀 바뀌어요. 그걸 잘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셔야지 애들이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을 하셔서 수학과학은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할 수 있을 만큼이 정말 이제 내신만 계속 공부시켜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추면서 좀 어느 정도 사고도 하면서 진도는 또 나가줘야 되고 그래서 바쁜 학생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 1학년, 2학년 때부터는 계획을 잡으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수학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요. 2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과학을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쭉 진행을 해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 실적,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수상 실적 자체가 몇 년 동안에 기록 자체를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가 워낙에 좀 지금 다른 상황이라서 잘 선별을 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자체에서 이미 실적을 사용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고 지금 몇 개 학교 같은 경우가 대전 같은 경우가 설명회에서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상 실적을. 꼭 기록을 해달라 그랬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예술학교이긴 하지만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주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조금씩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학년에서 그런 준비를 한다라면은 이왕이면 장려라도 그리고 장려가 별건 아닌 게요. 한 해에 올림피아드를 다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다 진행을 하면 3개가 나오죠. 수학이랑 물리랑 그다음 화학이 나오죠. 이 3개에서 2학년에서 수상 실적이 나온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으시죠? 몇 명 정도 될 것 같은지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실 거죠? 실제로 200명이 안 나와요. 2학년에서 수상 결과를 낸 애들이 200명 아니에요. 항상 보면. 200명이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는 아시겠지만 거의 1000명 선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 80%는 사실은 상위 업계 가는 거고 상위에 있다는 건 사실은 유리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학년 때 좀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획득해 둔다 그러면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서류 면에서나 이런 데 이득을 볼 수 있고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 좀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신인데 내신은 이제 앞에서 서류에서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과학 위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분명 맞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 A는 맞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A는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는 유지를 해주시고, 사실 내신은 저는 뭐 때문에 좀 강조를 하냐면 애들한테도 니네 추천서 받아야 돼. 추천서 밀리면 안 돼. 근데 추천서 받을 때 사실 학교 선생님의 가장 절대적 기준은 내신이 맞거든요. 근데 웬만큼 내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좀 하고 이래야지 추천서가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 쓸 때도 이제 다른 기록들도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는 하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바탕이 되는 건 내신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솔직히 전교 200등, 300등 하는데 추천서를 이 학생은 훌륭합니다라고 쓰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리는 해라. 그러니까 뭐 어느 선에서 제가 이 정도 재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추천서 때문에. 그래서 내신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한국이나 이제 몇 개 학교 같은 경우가 아직 서류나 이런 잔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의 내역 자체가 뭐 직접적으로 기록되거나 그런 건 많지는 않지만 속에서 쓸 때는 사실 정말 풍성한 거리가 돼요. 뭐 실험 보고서가 3개만 있어도 정말 풍성해져요. 근데 정말 하나도 없으면 쓰기가 참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에서 항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이제 디테일해서 어떤 경험을 써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집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없을 때는 애들이 정말로 이제 뭐 수행평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 그건 해주시되, 물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활동 많이 해야 되냐? 해주면 좋고요. 뭐 그러니까 탐구활동이라나 뭐 토론대회나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가능하면 많이 하고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좀 인정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꾸준하게 책을 좀 봐주세요. 독서 부분. 근데 독서를 하실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줄기를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 갈 때도 똑같잖아요, 어머니. 대학 갈 때 소개서를 쓰거나 할 때도 내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다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쪽에서 계속 이제 그냥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선별을 하더라도 같은 계통의 책들을 계속 읽어나가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볼 때 그런 걸 꼭 물어봐요. 이 책 왜 읽었니? 이거 저자 누군지 아니? 뭐 이런 걸 묻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게는 부모님께서 책을 하더라도 어느 분야, 나중에 소개서에서는 진짜 그러거든요. 뭐 컴퓨터 공학자가 꿈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책은 전부 다 의사 거만 읽었어요. 그럼 그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너 왜 이것만 읽었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같은 계통 그런 쪽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런 거 많아요, 어머니. 또 이거 외에도 이제 전시회라든가. 보통 이제 애들 어렸을 때 그런 거 가죠. 과천과학관? 네, 과천과학관 이런 쪽에 상당히 사실은 전시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대학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캠프가 상당히 많아요. 과학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나 아니면 이제 카이스트나 지금 그런 쪽에서는 해마다 사실은 캠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그걸 참여를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꾸준히 참여를 해주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거기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면 영재학교 가기가 조금 유리하게 됩니다. 네. 저 정말 10분 지났어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됐고, 사실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있지만, 오늘 날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후는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개별적인 질문을 좀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에는 일단은 이제 4가지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그냥 큰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이후에는 지금 학생별로 바깥쪽에 가시면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올림피아드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올림피아드 하는 학생들이랑 그다음 외부 학생들은 이제 그냥 제가 진행을 해서 여기 계시면 되고, 재원생 같은 경우 바깥쪽에서 따로 안내를 받으셔서 6월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고생하셨고요, 어머니. 그래서 이후에 다음에 다시 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